이거는 원래 순열이었죠. 경우의 수까지만 하고 문제를 좀 더 줄 예정이에요. 아 여기 있다. 여기 두 개 있었지. 오늘 경우의 수까지만 하면 되겠다. 다음 주에 순열 조합 끝내고 다음 주도 나와요. 나와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얘도 안 나와요. 순열 조합은 한 큐에 갑니다, 여러분. 순열 조합 한 큐에 가요. 혹시 개념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는데 어렵죠? 토너먼트랑 평행 사별 뭐를 그쪽 이거는 따로 하는 거니까. 자, 풀었어요? A, B, C 갔다가 다시 B, A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얘도 뭐만 하면 돼? 경로 정리해 놓으면은 쉽다. 자, 방향은 일방통행만 되는 놈들만 지금 화살표를 정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A, B, C가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가고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3, 2, 1, 2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12가 아니야. 왜 아닐까? 지금 요 경우는 B로 가서 되돌아오는 거랑 A로 가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3을 해놓은 거야. 하지만 A로 갔을 때 되돌아올 때 B에서 C로 A로 온 건 두 가지가 맞지만 B로 간 다음에 되돌아왔을 때는 A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다. 그래서 뭘 해야 돼? 분류 작업을 한 번에 못 쓸 때는 어떻게? 그 케이스를 나눠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A에서 뭐에 분류를 한다는 거지. 첫 번째는 경로를 A를 선택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B, C 두 가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갑시다. 자, 그럼 B에서 C로 갈 때 이로도 못 가. 일반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B, C로 가는 게 한 가지, C에서 B로 올 때는 무조건 한 가지라는 거지. 그 다음에 B에서 A로 올 때는 B, C 중 둘 중 하나로 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첫 번째 케이스는 두 가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각각 한 가지씩이고 그 다음에 B에서 A로 와야 되는데 A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길로밖에 못 온다는 거야. 곱하기 1을 해서 두 가지. 답은 네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12가지라고 악랄해. 시가 있잖아. 악랄한 거야. 보통 이걸 한 9개 막 해주는데 친절한 문제 중에 이제 대놓고 함정에 빠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 밝히겠습니다. 색칠 문제 마찬가지야. 색칠 문제도 대신에 이제 색칠 문제는 요령이 있지 얘들아. 현우씨 색칠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배우나요? 그 정하는 거 하나의 기준이 뭐지? 그렇죠. 면이 많이 인접해 있을수록 먼저 칠해라. 같은 면적의 수만큼 인접해 있는 영역들은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래야 분류를 좀 적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분류를 많이 해야 돼. 어떻게 보고 있어? 좀 허리 굽히고 뭐 하고 아, 청소를 하시는 거지. 한번은 혼자 안 입고 싶던 것 같은데. 아,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영역은 누구? B, D. 아니 B, 그죠? B가 다 인접해 있고 D는
세 가지, A 두 가지, C 세 가지, E 두 가지. 그러면 누구부터? B부터. 그 다음 누구? B. 그 다음 C, 그 다음 A, 그 다음 E. 이런 식으로. 색칠할 때 주의할 점은 과연 얘가 칠하면서 정말로 한 번에 퉁칠 수 있는 건가? 그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너네들이 마음대로 색깔을 한 4가지라고 했으니까 정해줬네요. 하나씩을 칠해주면서 가면은 눈치를 챌 확률이 높아져. 일단 좀 이따가 유형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더 설명을 하죠. 그래서 B한테 예를 들어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바를 선택해서 내가 4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색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D는 빨간색은 안 되니까 3가지 중 하나 주황색 칠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C를 선택하면은 주황과 빨간과 달라야 되니까 노란색 칠했다고 해보죠. 둘 중 하나. 그러면은 이제 A를 칠해야 되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얘도 주황으로 칠했다고 해보죠. 자, E도 이 둘 중 하나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노란색이라고 해보죠.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더라. 됐나요? 유형 있어야 되는데 있으려나? 이게 내가 칠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통용이 안 되는 때가 있어. 그지? 자, 보면서 갑시다. 똑같이 할 거예요. 어머나 가장 인접해 있는 게 많은 양을 먼저 칠하려고 봤더니 둘둘둘둘이네. 그지?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먼저 칠해서 가보자. 됐니? 네. 자, 그래서 얘를 칠할 거야. 선생님 대답해봐. A 몇 가지? 자, 빨리 이렇게 칠했다고 했겠지. 자, B 몇 가지? 그렇죠. 노 칠했어요. C 몇 가지? 그렇죠. 3가지. 초 칠했다고 해볼까? 자, 그럼 D 몇 가지? 이거 2개 달라야 되니까, 그죠? 파 이렇게 칠했다고 했죠. 답일까요? 아니니까 내가 했겠지. 그치? 난 이거 걸려들 때마다 기분이 좋아. 한 번도 안 걸려든 데들이 없어요. 물론 처음 걸려든. 뭐가 틀렸을까? 내가 틀리도록 유도했어. 틀릴 수밖에 없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현우야, 뭐가 틀렸을까? 성민이는 알아야죠. 그치? 그지? 뭔가 다르지 경우가. 얘는 초록 했으니까 둘이 달라서 파랑인데 둘이 인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둘의 색깔이 같아도 돼. 빨강일 때는 여기가 정지가 아니야. 그치? 같은 경우가 아니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퉁칠 수가 뭉탱이로 쓸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고? 분류. 지금 계속 한 번에 퉁칠 수 없으면 뭐이라?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라고 내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여기를 한 번에 퉁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색깔이 일단 결정은 된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이 C한테 얘가 같아지는 경우랑 얘가 다른 경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A가 C랑 같아야 돼.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곱셈은 A가 이미 칠해졌어.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몇 가지 와야 돼? 2가지. 헷갈리면 안 돼. 그걸 붙여요. 알겠지? 이게 기본이야. 이게 이제 색칠하기 분류의 정말 기본. 1에서 4 하등분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졸라 어려워져요. 여기부터 잘해야 돼. 자, 이제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2가지 해놨으니까 마지막 D까지 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요 케이스는 지금 얘랑 같은 걸 칠해준 경우야. 그럼 이 D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3가지. 여기는 2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연산해서 36, 이렇게 연산해서 10이랑 4 곱하니까 48. 그럼 2를 더할까요? 할까요? 그렇죠. 왜 각각이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1661번은 좀 의미가 있으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500번. 동전은 사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왜냐면은 문제풀이 방식이 딱 하나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방식이 딱 한 개라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공식. 자, 현에 너한테 500원짜리 두 개와 1000원짜리 하나가 있어. 이제 1000원을 낼 거야. 1000원을 내는 금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0원짜리를 두 개를 내나 1000원짜리 하나를 내나 똑같은 방법이죠. 이제 1000원을 냈습니다. 근데 주인장 입장에서 방법의 느낌으로 보자면 500원짜리를 두 개를 받은 거랑 1000원짜리 하나를 받은 거는 다르겠죠. 귀찮잖아 500원짜리 두 개. 그거 차이야. 그래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겹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거는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원짜리 3개랑 50원짜리 1개를 가지고 내가 지불 금액을 생각해 보자면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1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고 10원짜리의 자리가 여기다 10원짜리의 자리랑 50원짜리의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럼 1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 있어. 500원짜리 안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어. 그래서 조합이 4 곱하기 2에서 8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면서 이 아무것도 안 되는 조합 한 가지를 빼주게 합니다. 이제 금액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자 10원짜리 20원 30원 단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0원이 있겠죠. 50원에 10원이 돼서 60원 50원에 또 20원이 조합돼서 70원 그 다음에 80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10원짜리의 단위의 느낌으로 보자면은 40원이라는 쪽이 없죠. 그래서 각각을 조합해서 만드는 경우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얘도 8가지 아무것도 안 내면은 빼기 해서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4개가 돼버리는 순간 4개가 돼버리는 순간 4니까 어디 보자. 4개 아니라 5개가 해야 되구나. 5개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4개, 5개가 될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2에서 12가지 빼기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10원짜리를 하나 내면 10원, 2개 내면 20원, 3개 내면 30원, 40원, 50원까지 되겠죠. 근데 여기 50원짜리도 50원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50원짜리 10원 다음에 60원 이렇게 되겠죠. 50원짜리 20원에 70원 이렇게 될 거예요. 80원, 90원, 100원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50원이 중복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냥 조합해서 곱하면은 이 중복되는 게 두 번 세져서 답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걸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는데 그게 뭐다? 환전이다. 환전은 어쩔 때 이제 가능한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 단위를 징검다리를 만들 수가 있으면 돼. 아까 3개 있을 때는 40원이라는 그 중간 징검다리가 없어서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근데 4개까지만 되어도 10원짜리 입장에서 10원, 20원, 30원, 40원 금액 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 10원, 60원, 70원, 80원, 90원 된다는 거지. 오, 10원짜리 단위로 다 만들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애초부터 얘를 10원짜리 5개라고 생각하자 하면서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엄연히 말하자면 이 4개 1개일 때는 겹치는 게 없어서 그냥 원래 경우의 수랑 똑같아.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을 때 환산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세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00원짜리 4개랑 500원짜리 1개 이렇게 있을 때도 100원짜리로 징검다리를 만들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그 다음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이렇게 징검다리를 100원짜리 단위로 계속 만들 수 있죠. 100원에서 500원까지. 네. 그러면은 뭐 해라? 환전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세라? 낼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봐주시면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의 수는 그냥 동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개, 3개, 4개 빼기 1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아니지만 금액의 수를 내가 구해야 한다면 50원짜리는 그 자체로 50원, 100원으로서 징검다리가 50원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냥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밀어서 생각을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마치 500원짜리 3개, 5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2개니까 4개 더해서 8개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 주어서요. 여기서 50원짜리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2개로 500원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법의 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면 그게 곧 저거 전체 금액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4 빼기 9 빼기 1 금액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치하나? 일치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래서 금액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요 문제에서는 이것만 구하라고 그랬어. 요 문제에서는 방법의 수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보자. 뭐 풀어볼까? 1663번 한번 풀어보자. 1663번 풀어봅시다. 지금 4표는? 아, 덜 풀었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금액의 수를 구하는 거야. 방법의 수가 아니라. 그럼 환전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000원짜리 6장이니까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환전 가능하고 100원짜리는 5개밖에 없어서 1000원까지 징검다리를 만들 수 없으므로 환전이 불가능하다. 그럼 환전은 어디까지만 하는 거야? 1000원까지만 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1000원짜리 몇 장 있다? 11장입니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 11장과 100원짜리 500원을 가지고 내는 방법의 수랑 똑같다 라고 해서 우리는 12 곱하기 6 영원을 지불하는 거 빼야 되니까 빼기 1 71까지 이 정도 되겠죠. 됐어요? 불안순열 나 맨날 이거 정하식을 까먹는다. 이거였나? 그래서 세 D3은 D3 D2는 D4도 이거였던 것 같은데 4 뭐지?
정화식 까먹었네. 교란순열. 교란순열 말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가져간다. 자기가 자기 거 안 가져가는 순.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모자를 가져왔어. 걸어놨어. 근데 이제 집에 우리 밖에 나갈 때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지고 나가는 경우수. 나있지 이렇게 1, 2, 3, 4가 있고 A1, A2, A4가 있는데 A1에는 1이 못 오고 A2에는 2가 못 오고 A3에는 3이 못 오고 A4에는 4가 못 오고 자기 자리에는 1은 1, 2는 2, 3은 3, 4는 4 자기 자리에는 자기가 못 오는 경우수. 이런 걸 보고 교란수라고 합니다. 보통 B로 시작하거든요. 얘는 외워주세요. 정화식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알면 좋은데 나도 까먹었어. 잘 안 쓰고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정화식이 뭔지 모르구나. 정화식은 수녀를 이제 정의해 놓은 시기야.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도록 해놓은 수열에 관한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정화식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한 개 가지고는 할 수는 없어. 자기가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두 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명에서 혹은 두 개에서부터 자기가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자, 생각해봐. 둘이 모자를 가지고 왔어. 걸어놨어. 나갈 때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지고 가는 경우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보통 얘를 D로 표현하고요. 두 개 있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 명일 때 생각해봅시다. 세 명일 때 우리 셋이서 내가 경, 전, 성. 그래서 기억 시옷으로 모자 이름을 쓸게요. 그러면 경만이는 현우 거나 성민이 걸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러면은 경만이가 현우 걸 가져왔으면은 현우는 성민이 것밖에 못 가져올 거고 성민이는 자연스럽게 경만이 걸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경만이가 성민이 걸 가져간다면 현우는 경만이 거 아니면은 성민이 걸 가져가야 되는데 경만이 걸 가져가면은 성민이가 성민이 걸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되버려서 불가능. 헷갈려요? A, B, C로 갑시다. 아니, 앞에서 숫자가 네? 자, B가 B, C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는 원래는 A 아니면은 C 가져올 수 있는데 A 가져오면은 C가 C를 가져가게 되버려서 안 돼. 그래서 A, C, A 이렇게 되더라. 잠깐만요. C 가져가 버리면 여기에서 A, B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B는 가져갈 수 없으므로 따라요. 그래서 A, B. 그래서 3개 가지고 하는 경우는 2가지밖에 불가능해요. D4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영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9가지가 됩니다. D5는 44가지. 44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D5까지만 배웠어요. D5까지만 배웠어요. D6은 200 몇 가지였던 것 같은데 255가지, 45가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끝났어요. 그러면 1267번은 답은 9 해주시면 됩니다. 더하는 거였구나. 빼는 게 아니라. 저거 시간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한번 뭘 해보냐. (1668번) 한번 해볼까? 1668번. 수영도를 이용하되 교란 수녀를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퉁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풀어봅시다.
우이씨. 여기 언제 꺼지겠어? 무서워 죽겠어. 무선 충전을 사용하는 거. 무슨 충전이 더 잘 떨어져요. 그래요? 아니 선이 자꾸 걸려가지고 내가. 대칭적 구조하면 좀 50문제 정도만 더 뽑아주면 되겠네요. 경우에 있어. 근데 일주일에 150문제 정도 풀어야지. 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네? 아니 근데 라고 말해봐. 너무 좋다고요. 그지? 그지가 좋지? 네. 아이 그래. 자, 얘는 교란 수면이긴 한데 애매해. 왜냐면 모두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세 명만 세 명.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분류해서 A, B, C, D 다 자기 거 안 가져가는 거야. D가 자기 거 가져가고 나머지 A, B, C를 수용하는 거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일단 D가 짜증나니까 D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야. 원래 항상 기준을 잡고 자리를 만든 후에 제한 조건을 먼저 처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분류가 좀 적어져. 그러면 D C순으로 내가 했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자기가 자기 거를 안 가져가는 건 9가지가 되겠죠. 일단 9개는 팁이야. 그죠? 일단 9개는 팁이야. 2개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2개는 안 돼요. 이거 2개는 안 되는 거야. 더 있겠지, 다른 경우가. 네. 그래서 3, 4, 5 중에서 골라야 된다, 찍어도. 자, 그러면은 답은 무조건 5번일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이제 봐봐요. D가 A를 고르거나 B를 고르거나 C를 고를 수 있겠죠. 근데 D가 A를 고르고 이제 A, B, C 이렇게 제가 보는 거랑 D가 B를 고르고 B, A, C 이렇게 보는 거랑 D가 C를 고르고 C, A, B 이렇게 보는 거랑 결국가 다 어떻게? 다 어때? 같다. 이런 걸 보고 대칭적 구조라고 해. 경우가 같은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쓸 필요가